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했죠.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대법관인데 그 대법관 임명식 그리고 그 선서식을 할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그 분위기가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선서식을 마치는데 이 기독교인 입장인 제가 봤을 때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선서식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훗날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 그래서 이 한반도 땅 위에 하나님의 법 위에 새로운 정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은 우리도 대통령이나 대법관을 임명할 때 미국처럼 그렇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혹은 돈의 유혹이나 그런 데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과 헌법 위에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내리겠다, 이제 그러한 선언을 하는 그러한 선서식을 우리도 훗날 그렇게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그분이 이제 연설을 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그 베럿 판사가 이제 그 연설, 이제 그분이 했던 연설 내용이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이 법치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이 의미하는 것,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연설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에이미 코니 베럿은 상원이나 대통령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심지어 나 자신의 정치적 어떤 선호도 그거에 대해서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문법과 헌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겠다. 그런 내용의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분위기는 차분했어요. 그러나 그 연설 내용이 담고 있는 그 어떤 그 속에는, 그 연설 내용에는 어떤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베럿 판사의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의 그 대법관 수락 연설 그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그날 26일 날 그 대법관 임명식을 하는데 그날 트럼프 얼굴이 상당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말에도 그 말 톤에도 별로 힘이 없었고요.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그날 26일 날 그날 트럼프가 그 펜실베니아에서 세 군데나 유세 현장을 돌았더라고요. 세 군데나. 세 군데나 유세를 돌고 그날 저녁에 백악관에 와서 대법관 임명식을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트럼프가 지금 나이가 74인데 그 사람의 체력이나 열정이 웬만한 젊은이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반면에 조 바이든, 그 사람도 똑같이 26일 날 펜실베니아에서 유세를 했거든요. 근데 원래 조 바이든은 그날 유세 운동을 할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날 펜실베니아에서 세 군데나 유세를 돈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펜실베니아는 미국에서 스윙 보트 지역 중 하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스윙 보트 지역이란 말입니다. 이제 바이든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날 이제 급하게 유세를 돌았는데 유세 한 군데를 했는데, 자, 이게 트럼프가 돌았던 26일 날 펜실베니아 유세 현장이고요.
이게 조 바이든의 유세 현장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조사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미국 시민들의 실제적인 분위기는 트럼프가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제 바이든이 유세를 돌았다는 어느 현장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리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거리 제한 이런 걸 둔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현장이 이렇다는 게. 일단은 대법관 임명식 그걸 보기 전에 트럼프가 26일 날 연설했던 펜실베니아에서 연설했던 리티츠라는 곳에서 연설을 한 내용을 거기서 트럼프가 조 바이든을 글로벌리스트라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 연설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먼저 보여드리고 이어서 그 대법관 임명식 그 부분들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oe Biden is a die-hard globalist who wiped out your steel mills, closed down your factories, killed your coal jobs, outsourced your industries, and supported every horrible, terrible, ridiculous trade deal for over a half a century. Think of it. 47 years plus. He was a cheerleader for NAFTA, the worst trade deal ever made. And I ended it. Remember, I used to say, we're going to end it, and everyone smiled. They said, hey, look, give it a shot. I got it done. Nobody thought I could get that done. And USMCA just kicked in, and it's incredible for our country. Less for their countries, but that's okay. They're happy, sort of. Not too happy. He enthusiastically voted for China's entry in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at was the beginning of the China rise. That was a disaster. They were flatlined for years and years, and then boom. Thank you very much, Joe. I appreciate it, Joe. Joe and others. Decimating your manufacturing and enriching China at your expense. You know that. 다음으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임명식을 보실 텐데요. 먼저 트럼프의 연설을 보고 이어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의 연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ver the past few weeks, the entire world has seen Justice Barrett's deep knowledge, tremendous poise, and towering intellect. She answered questions for hours on end. Throughout her entire confirmation, her impeccable credentials were unquestioned, unchallenged, and obvious to all. Justice Barrett earned a full academic scholarship to Notre Dame Law School, graduated first in her class, and served as a clerk for Justice Antonin Scalia. 자, 여기서 앤토닌 스칼리아 판사 이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앤토닌 스칼리아 판사는 1986년부터 2016년도까지 미국의 연방 대법관을 지냈던 사람이고요.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리고 보수적인 판사였고, 그래서 미국이 그 동성 결혼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 이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반대표를 던졌었습니다. 바로 이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 밑에서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가 젊은 시절에 잠깐 그 노틀담 법대를 졸업하자마자 잠깐 이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 밑에서 서기로 일을 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이 앤토닌 스칼리아 이 대법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똑같이 다 카톨릭 신자거든요. 이 두 사람이 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도 카톨릭 신자고 앤토닌 스칼리아 판사도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법부를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다 카톨릭 신자예요.
미국의 법무부 장관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도 카톨릭 신자거든요.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이 사람들이 다 카톨릭 신자예요. 예? 미국의 사법부를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카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을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카톨릭에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카톨릭 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 개신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우리 모두 좀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이어서 그 트럼프 연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was a beloved professor at Notre Dame Law School for 15 years before I very proudly appointed her to the U.S. Circuit Court of Appeals for the Seventh Circuit in 2017. The American people have been profoundly impressed to learn of her achievements, her compassion, her generosity, her faith, and her sterling character. Justice Barrett made clear she will issue rulings based solely upon a faithful reading of the law and the Constitution as written, not legislate from the bench. The equal, impartial, and constitutional rule of law that we enjoy every day in America is one of the crowning achievements in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It is the triumph of reason, experience, and the values which are eternal and everlasting. Our devotion to this inheritance is what has made America the most just, exceptional, and glorious nation ever to exist. I want every American child watching to understand that this is a very special and important ceremony. We are fulfilling the duty that passes to each new generation to sustain the national traditions and virtues that make possible everything we have achieved before that we will do tomorrow. Because of our Constitution and our culture of freedom, you live in a land where anything is possible and where any dream can come true. No matter who you are, no matter your background, in America, everyone is entitled to equal protection under our laws, and your sacred rights can never, ever be taken away. The march of liberty that began with the American Revolution continues onward this evening. Tonight at the White House, we carry forward the cause of freedom, equality, and justice for which so many generations of Americans have given so much. We honor the cause for which men died to win the Civil War and for which they jumped out of airplanes and shed their blood on distant battlefields. We honor the immortal principles inspired millions in the struggle for civil rights, and we take special pride in the nation that inspires billions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We must never take this radiant inheritance for granted. We must never lose confidence in our history, our heritage, or in our heroes. To reach for the stars, we must stand upon the strong and sturdy foundation built by those incredible Americans who came before. Justice Barrett, as you take your oath tonight, the legacy of our ancestors falls to you. The American people put their trust in you and their faith in you as you take up the task of defending our laws, our Constitution, and this country that we all love. We ask God to give you wisdom and courage. I know you will make us all very, very proud as long as we are loyal to our founding and to our fellow citizens. America's future will be bright, America's destiny will be great, and America's people will forever and always be free. I now ask Justice Thomas to administer the oath. Thank you very much. I do solemnly swear
I, Amy Coney Barrett,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that I will bear true faith and allegiance to the same, that I will bear true faith and allegiance to the same, that I take this obligation freely, that I take this obligation freely, without any mental reservation without any mental reservation or purpose of evasion, or purpose of evasion, and that I will well and faithfully discharge and that I will well and faithfully discharge the duties of the office on which I am about to enter. the duties of the office on which I am about to enter.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The confirmation process has made ever clearer to me one of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 federal judiciary and the United States Senate. And perhaps the most acute is the role of policy preferences. It is the job of a senator to pursue her policy preferences. In fact, it would be a dereliction of duty for her to put policy goals aside. By contrast, it is the job of a judge to resist her policy preferences. It would be a dereliction of duty for her to give in to them. Federal judges don't stand for election. Thus, they have no basis for claiming that their preferences reflect those of the people. This separation of duty from political preference is what makes the judiciary distinct among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A judge declares independence not only from Congress and the president, but also from the private beliefs that might otherwise move her. The judicial oath captures the essence of the judicial duty. The rule of law must always control. My fellow Americans, even though we judges don't face elections, we still work for you. It is your Constitution that establishes the rule of law and the judicial independence that is so central to it. The oath that I have solemnly taken tonight means at its core that I will do my job without any fear or favor, and that I will do so independently of both the political branches and of my own preferences. I love the Constitution and the democratic republic that it establishes, and I will devote myself to preserving it. Thank you.